지금 당신의 손안에 놓인 작은 세상. 한입 베어문 황금빛 사과의 진짜 정체. 메이드 인 USA, 메이드 인 차이나. 화려한 캘리포니아 포장지 속 중국산 칩과 히토류가 심장처럼 뛰고 있다. 미국의 혁신 아이콘 머스크가 꿈꾸는 완전 자율주행. 상하이의 데이터 없이는 도로 위를 맴도는 신기루일지 모른다. 지금도 어디선가 Z세대의 감정과 소비를 은밀하게 움직이는 15초의 중국식 마법. 미국은 여전히 시장의 주인일까? 아니면 그 속을 채우는 중국일까? 적이자 파트너로 얽힌 기묘한 공생. 메이드 인 USA의 진실, 지금 파헤친다. 진실은 숫자에 있고 재미는 해석에 있다. 보이는 팩트 뒤에 숨은 신박한 경제 이야기, 신박한 경제 토크 킥. 저는 신박한 스토리텔러 송상은입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의 손에 한입 베어문 사과가 있지 않나요? 오늘은 그 사과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아이폰을 시작으로 해서 이 미국 제품의 진짜 정체와 그 안에 숨어있는 미중 기술 패권의 줄다리기를 신박하게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패권 전쟁의 민낯, 메이드 인 USA 진실 게임. 중국의 셈법을 정확하게 읽어내는 경제 키커 안유화 원장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요즘 뭐 미중 관세 싸움에 애플의 등이 아주 터져나가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저도 올해 사실은 이 아이폰 신형이 나오면 바꿀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가격이 오를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또 저도 굉장히 걱정이 되거든요. 애플 같은 경우에는 그 핸드폰 뒤에 열면 디자인 바이 캘리포니아하고 메이드 인 차이나로 돼 있어요. 그렇죠. 이번에 중국의 관세를 갑자기 뭐 145% 때리고 네. 이랬잖아요. 그래서 최근에 미국에 들어간 애플 스마트폰은 다 인도에서 생산했어요. 메이드 인 인디아거든요. 근데 메이드 인 차이나에서 들어갈 때랑 메이드 인 인디아에서 들어갈 때 무슨 차이냐? 정확하게 제품의 가격 차이가 나와요. 중국에서 들어갈 때는 단가가 1,559달러 네. 이렇게 된다고 하면 인도에 생산할 때는 그게 2,300달러 돼요. 훨씬 올라가게 되네요. 예. 네. 그리고 완전 다 생산 공정을 다 미국에 들어가면 그게 한 3,600달러 돼요. 거의 중국에서 생산할 예. 때랑 더블로 예. 뛰네요. 그래서 애플은 아무리 트럼프가 미국 국내 감세 정책하고 관세는 때리면 해도 미국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아예 관세 때리고 맞는 게 낫지. 팀쿡도 인도 쪽으로 옮겨가지고 이제 거기서 또 생산을 많이 해놓으려고 지금 하고 있는 중인데 트럼프 대통령은 또 그것도 하지 말고 미국으로 들여와서 좀 생산을 해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은 좀 현실 가능한 이야기일까요? 인도도 노동력 싸고 중국도 노동력 싸는데 둘이 이렇게 가격 차가 나나. 그러게요. 그게 네. 가장 중요한 거는 공급망 상황입니다. 중국은 전 세계에서 유엔에 등록된 모든 산업이 중문에 다 갖춰져 있어요. 유일합니다. 다른 나라 없어요. 그러니까 글로벌 공급망이 가장 완비하다는 뜻이고요. 그다음에 중국은 주로 남부, 광동, 김천 지역인데 그냥 아이디어만 있으면 모든 걸 다 생산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공급망이 근거리에 집중돼 있다. 네, 이거 네. 벌써 단가를 엄청 떨어뜨리는 거고 또 단가의 영향 중에 물류예요. 네. 근데 물류라는 건 한국도 산업단지가 되게 많잖아요. 각 지역별로. 근데 중국의 산업단지와 한국의 산업단지는 달라요. 한국은 산업단지를 해도 주민들, 사람들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길이 막혀요. 산업단지 내 길이. 그러면 30분에 갈 걸 막 2시간씩 갈 때에서 길이 막히면 그러면 그게 산업단지 역할을 못해요. 네. 물류 비용이 올라가 버려요. 근데 중국은 산업단지가 굉장히 집중돼 있고 관리가 잘 돼 있어서 바로 물류가 네. 뭐 딱딱 시간에 맞춰 정확하게 조달이 될 수가 있으니까 벌써 거기서도 또 엄청 싸고요. 그리고 인력비, 숙련공이 중요해요. 네. 이게 결국 효율성인데 미국은 팀쿡이 말한 것처럼 미국에서는 숙련공을 3만 명도 찾기 힘들다. 근데 중국은 자기 노동자가 몇억 명이 6억 명, 뭐 9억 명 이래요. 네. 각 분야별로. 그러니까 몇억 명이 되는 숙련공들이 있다는 거죠. 그거 뭐냐면 노동력이 월급이 단기에 오르기 힘들다라는 뜻이기도 해요. 근데 인도는 숙련공이 많지 않아요. 인도는 이렇게 카스트 제도가 있잖아요. 이게 교육부터 시작해서 축적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오랜 시간 걸려요. 이게 사실은 뭐 갖다 막 조립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테크닉에 속하거든요. 이런 것들이 기술 숙련공이 엄청 필요해요.
트럼프 2기 정부 목표가 제조 회귀거든요. 왜냐면 미국은 이제는 선택지가 없어요. 그동안 미국이 제조업의 공동화 일어나면서 중국이 완비한 공급망에 의해서 많은 기술이 올라오기 시작했고 지금 한국, 뭐 일본, 독일 드디어 지금 미국까지 기술을 초과하는 정도. 특히 우주과학이나 뭐 달나라 탐사 이런 과학은 중국이 막 앞서고 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여기에서 패권 국가에 대한 위기감이 있는 거죠. 그러면 이게 계속 가면 미국은 이제는 군사력이 세계 1등인데 무기 제조나 무기 생산, 무기 수리나 이런 게 잘 못하는 거예요. 공급이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무기 생산이나 이런 것까지 공동화가 일어나 버리면 만약에 이게 중국과 미국이 말 그대로 우리가 서로 적국으로 싸움이 일어나면 미국은 장기전으로 가면 이길 수가 없어요. 장기전으로 가면 결국 제조업이 강한 나라가 이기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번에 그 사례가 있잖아요. 항공모함이나 이런 수리도 선박업이 발전한 네. 나라에 맡겨야 되는데 그게 보니까 중국과 한국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중국 못 맡기겠고 그래서 지금 한국이 그래서 조선 수주가 지금 난리 났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까지도 이제는 동맹국에 의지해야 되는 상황이 되면 미국은 앞으로 계속 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제조업이 무조건 회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뭐 신발, 섬유 이런 건 회귀할 수가 없어요. 지금 나머지 첨단 제조업이라도 이제는 미국이 글로벌 공급망을 미국군에 다 맞춰가지고 자기네 선도적으로 가겠다는 건데 그 첨단 공급망에서 가장 중요한 스마트 디바이스가 스마트폰, 네. 그다음에 자율주행 자동차입니다. 이게 연관 산업들이 다 같이 성장하면서 GDP에 대한 견인 효과가 되게 크고 일자리 마련 효과도 크고 또 첨단 기술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공급망은 미국에 와야 된다라는 건데 근데 이게 결국은 또 이런 산업이 또 글로벌에 가장 공급망이 펼쳐져 있어요. 네. 반도체 하나만 봐도 글로벌 공급망에 어느 하나가 지배 못해요. 근데 사실은 일기 정부 때 이미 중국만 때렸잖아요. 중국 업체들이 주변 국가로 많이 갔어요. 메이드 인 차이나가 아니라 메이드 인 뭐 인도, 메이드 인 베트남, 메이드 인 멕시코에서 사실 제3국을 통한 이런 수출을 많이 했단 말이에요. 네네. 그래서 오히려 이런 나라들은 또 미국의 이런 무역 관세 전쟁의 혜택을 본 거죠. 그래서 베트남은 성장률이 엄청 빨랐어요. 네. 근데 지금 이게 와가지고 모든 나라에 똑같이 때려버리면 네. 사실 제3국을 통한 우회 수출이 막힌 거죠. 네. 그러면 두 가지 효과가 나옵니다. 이런 이머징 국가들은 제가 늘 말한 시대적 운명, 베트남은 제2의 한국이 될 수도 있었는데 네. 한강 기적이 어쩌면 베트남에서 베트남 기적으로 나올 수 있었는데 미국이 이렇게 관세를 지난번에 46% 때리고 막 이러면 이제 베트남 갈 필요 없는 거예요. 네. 한국의 삼성전자 포함해서 모두 대기업이 베트남 갔잖아요. 그래서 베트남 통해서 미국을 수출했는데 이게 효과 없게 되는 거죠. 지금 트럼프가 야, 너네도 빨리 들어오라 이러는데 애플 팀쿡의 입장에서는 미국에 들어가는 건 문제는 안 돼요. 문제는 나사 하나 없어도 못 만든단 말이에요. 공급망을 짧은 시간에 구축을 못 해요, 첫째. 두 번째, 그걸 구축하다 보면 그때는 트럼프가 끝나요, 임기가. 그러면 또 갑자기 정책이 또 다시 변해. 그게 바이든 때 이미 증명이 됐어요. TSMC가 사실은 미국에 갔거든요. 네.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자기네는 갔는데 필요한 그 공급망 제품이 미국 내에 없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다시 중국에서 수입하든지 대만에서 심지어 사람까지도 네. 인력까지도 데리고 와야 되니까 그 비용이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TSMC가 지금 천문학적으로 비용이 높아졌거든요. 무슨 말을 하냐면 이거는 어떤 대통령의 의지로 야, 너네 들어와 해 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글로벌 공급망이 그 짧은 시간에 미국 내에 다 구축이 되냐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가 원하는 거는 상징 효과 있잖아요. 그러니까 애플이라는 이 가장 글로벌 공급망에 노출된 기업까지도 미국에 왔다라는 어떤 상징 효과를 노리는 것 같고, 근데 사실 애플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곤혹스럽고 이게 결국 비용 증가죠. 그래서 네. 애플은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고 소비자들이 그 부담을 해야 되는 거죠. 저도 애플 다음 폰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으로서 예. 만약에 전보다 더 가격이 뛰어서 안 그래도 비싼데 애플 쓰지 조금 마세요. 이제 화가 날 것 같아요. 삼성전자 아니 애플은 써야죠. 쓰고 싶습니다. 근데 이제 가격이 오른다고 하면 조금 화가 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에 월마트도 지금 관세를 중국이 엄청 때려버려. I want to start with, we had a good quarter in what is an otherwise pretty unpredictable and dynamic environment right now. But the level of tariffs that have been proposed is pretty challenging for all retailers, for suppliers, and certainly our concern is that consumers are going to feel some of that. So we're going to keep prices as low as we can for as long as we can for our customers and members.
Keep in mind, just a week ago, we were at 145% tariffs. Now, we're very appreciative of the progress that the administration has made to get them down to this level, but I would say that it's still too high for consumers. We'd like to see them come down more. 기사 나갔잖아요. 그 월마트 CEO한테 트럼프가 노발대발했잖아요. 네. 베소스도 막 불러들였잖아요. 왜냐면 중국에서 생산해서 OEM에서 갖고 오는데 관세를 때려버리니까 그 물가에다가 관세만큼 올릴 수밖에 없는데 올라가겠다. 노발대발하면서 네. 올리지 마. 내내 기업이 손해 보든지 그만큼 내내 이익을 줄여. 내내 작년에 몇 조씩 벌었잖아. 그러면 내내 왜 소비자한테 그 가격을 전가하니? 내내 그만큼 손실 봐. 아니면 중국 기업의 손실을 중국 기업한테 안겨. 그게 정치가 시장에 개입한 행위잖아요. 어떻게 대통령이 어떤 CEO한테 이래라 저래라 할 수가 있냐고. 이게 사실 시장주의 원리가 아니에요. 저는 다음에 트럼프 행정지를 알아요. 다음에 트럼프 뭐 할지를 알아요, 저는. 뭡니까? 예. 그래서 지금은 달러 절하예요. 그러니까 네. 우리가 플라자 합의 있었던 네. 것처럼 상대국들을 상대로 달러 절하를 하겠다라는 거예요. 네. 그중에 지금 압력을 주는 게 일본, 한국, 또 중국 네. 다 환율 조작 국가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동맹 국가들은 동맹이 돼서 압력을 줄 수 있는 거고 중국은 촉국이라고 생각해서 압력을 주는 거예요. 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근데 네. 미국이 지금 이제는 자기는 이렇게 안 가면 안 되게 생겼어요. 이게 시대적 운명인데 제조업이 회계 안 하면 안 된다. 앞에서 설명드렸고 수출 경제를 가지려면 달러가 절하로 가져야 돼요. 그래서 새로운 신플러스 합의처럼 우리가 필요한데 그거는 동맹 국가들한테 요구할 거예요. 네. 근데 일방적으로 요구할 수 없으니까 뭔가를 내줄 거예요. 그게 관세예요. 그래서 관세란 게 뭐예요? 없는 관세를 하루아침에 빡 때려버린 거 아니에요. 네. 없는 거를 갑자기 때려가지고 엑셀 들고 와서 한국 25, 일본 24, 뭐 베트남 46 한 거 아니에요. 네. 그게 뭐 어떻게 막 약한 국가들 달려가는 거지. 빨리 그거 낫게 해달라 네. 이러면 그럼 너네 뭐 해줄 건데 이렇게 돼. 그게 협상 카드를 만들어낸 거거든요. 관세로. 그러면 네. 동맹 국가들한테 요구하는 게 뭐냐면 달러 평가 절하예요. 두 번째 국채, 100년 국채 사라 이러는 거고 그러면서 캐나다처럼 말 안 들을 수 있잖아요. 네. 같이 법원 관시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나가면 안보겸 니네 스스로 해. 그게 미국도 나쁘지 않아요. 그동안 네. 동맹국이라는 걸 지키려고 엄청난 안보 비용을 지불했다면 앞으로 한국에 대해서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거는 관세를 완전히 면제할 수도 있어요. 대신에 만약에 미국에 대해 보복을 안 하면 안보에서 미국이 계속 지켜주겠다 하고 만약에 한국도 보복하겠다, 카나다처럼 보복하겠다 이러면 안보 내내서 그걸 해. 이러면 한국은 안보 비용을 써야 되거든요, 국가적으로. 그게 뭐 어떻게든 돈이 미국으로 예. 갈 수밖에 없는. 예, 네, 그렇죠. 그러네요. 그러니까 그렇게 간 네. 거고 예를 들면 한국에 관세를 면제해 줬어요. 예를 들면 네. 25% 없어. 네. 이러면 중국은 한국 오면 돼요. 우회수 또 이렇게. 예, 무슨 말이냐면 지금은 다른 나라 가도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네. 인도도 관세를 지금 몇십 프로 때렸고 베트남도 46% 되는데 베트남 갈 이유가 있어요? 없잖아요. 네. 그런데 트럼프는 누군가한테 이걸 면세를 해줄 거라는 거지. 그런 나라는 꼭 있다는 거지. 네. 그럼 중국은 그런 나라 가면 돼요. 저는 이왕이면 한국이었으면 좋겠다는 거지. 왜 한국에 많이 투자가 돼야 되잖아요. 네. 예. 어쨌든 네. 단순한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네. 뭐 이제 중국이 단순히 생산 기지를 넘어서서 미국의 첨단 기술 기업들에게 데이터의 공급처이자 신기술의 테스트베드가 되어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정말 무시 못하는 그런 시장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중국 시장의 방대한 주행 데이터 이게 없이는 테슬라 완전 자율주행이 완성되기 어렵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테슬라와 중국 시장 이들의 네. 공생 관계에 대해서도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제가 늘 사람들한테 말하거든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세상을 잃는 게 미국만 계속 봤단 말이에요. 미국이 제일 앞섰으니까. 근데 이제는 반드시 두 눈으로 봐야 된다. 한쪽 눈은 계속 미국 봐야 돼요. 미국 되게 중요하니까 역시나 네. 핵심 국가고. 근데 다른 한 눈은 반드시 중국을 봐야 된다. 그래야 이게 기술과 응용이 복합돼서 나의 혁신이 새롭게 만들어지는데 그 테스트베드로서 중국이 가장 좋다는 거예요. 중국은 일단 넓은 시장이 있고요. 네. 다양한 데이터가 있고요. 그리고 이런 신기술을 응용하는 데 있어서 가장 빠르게 결과물을 줄 수가 있어요. 간단하게 말하면 예를 들면 한국이 스타트업이라고 했을 때 한국에서 스타트업이 어떤 새로운 아이디어를 가지고 그 시장에서 손익분기점을 맞추기까지 적어도 2년에서 3년이 걸려요. 근데 그게 중국은 1년이면 족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테슬라가 중국에 2019년에 들어갔을 때 1년 만에
첫 생산까지 다 나와 버렸어요. 일론 머스크 한 말이 있거든요. 만약에 미국에서 이거 하려면 15년이 걸린다고. 근데 중국은 1년 만에 끝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단하네요. 상해시 네. 정부가 전담팀을 딱 만들어가지고 땅을 그냥 주고 그리고 요구 조건이 뭐냐면 모든 공급망을 중국에서 해야 된다는 게 요구 조건이었어요. 네. 그리고 테슬라는 그 일론 머스크 이 사람이 참 대단한 게 그때는 전기 자동차가 아직 손익분기점이 안 됐을 때예요. 다시 말해서 아직도 이렇게 스타트업 개념이 네. 그러니까 쓰는 사람들이 안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이 작은 거예요, 전기 자동차. 그러면 테슬라가 생각한 게 내가 아무리 이 전기 자동차에서 1등 기업이라도 내가 혼자서는 시장을 만들 수 없다는 거예요. 시장을 안 만들면 결국 자기도 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장을 엄청 키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술을 공개해 버립니다. 자기 기술 다 공개했어요. 그러니까 중국에서 중국 기업들이 방대한 그 국내 시장 기반에서 알르게 그 기술을 오픈 소스로 했으니까 바로 갔다가 자기 중국 시장에 딱 맞게 개발을 하면서 중국이 오히려 전기차 시장이 세계 1등을 했죠. 이제는 비아디 이런 네. 기업들이 이제 전기차 수출 1등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순수 전기 자동차는 테슬라가 잘하는데 이게 하이브리드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전기 자동차는 사실 비아디가 매출 1위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테슬라도 오픈 소스한 게 대단한 거고 그 자기 이 시장을 크게 키우려는 게 있고 흐름을 만들려고 하는 게 있었고 또 중국도 그 풍부한 데이터와 풍부한 국내 시장에 의해서 이걸 또 탁 키우는데 맞아떨어진 거죠. 그래서 이제 전기차 시대가 온 거고 자율주행차 시대가 지금 곧 코앞에 두고 있는 거고 그중에 네. 선두를 달리는 게 테슬라였고 테슬라는 시가총액이 막 2조 이제 막 갈 정도로 엄청난 공룡 기업이 됐죠. 네. 그래서 일론 머스크도 세계 1위 부자가 된 거죠. 중국이 틱톡이라는 강력한 플랫폼을 미국 시장에 성공적으로 침투를 시켰는데요. 이 15초의 중국식 마법이라고 불릴 정도로 Z세대에서는 일상이 정말 이 틱톡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다고 이렇게 할 정도인데 틱톡을 뭐 그만다고 했다가 풀어줬다가 또 미국 기업을 매각하라 했다가 또 그 시한을 계속 연기해서 이렇게 가고 있는 상황인데 미국에서 일단 이런 움직임을 보인다는 자체는 틱톡을 뭔가 무서워하는 그 데이터가 중국 정보랑 또 연결이 돼야죠. 그거는 그게 중국을 될수 있다는. 때리기 위해서 네. 그렇게 스토리를 짜가는 거예요. 그래요. 근데 굳이 그 네. 스토리를 떼려면 테슬라 자동차 우리 쓰면 안 돼요. 테슬라 자동차가 중국에서 가장 많이 사거든요. 중국 시장 의존도가 테슬라 자동차가 20% 넘어요. 25%예요. 그게 우리가 가설 만약에 중국의 자율 자동차를 다 테슬라 거 쓴다고 가정합시다. 네. 그러면 테슬라도 정확하게 그 데이터가 본사로 가요. 미국 본사로 가요. 테슬라의 모든 데이터가 본사로 가거든요. 그런 도리로 하면은 테슬라도 쓰면 안 돼. 테슬라는 자동차 하는 기업이 아니에요. 테슬라는 클라우드 자본이에요. 플랫폼 기업이에요. 걔네는 소프트웨어로 돈 버는 애들이에요. FSD 자율주행 플랫폼으로 돈 벌거든요. 그런 개념으로 하면은 앞으로 테슬라 자동차 한국도 쓰면 안 돼요. 공대에 나왔기 때문에 알고리즘 짜는 사람이거든요. 그게 알고리즘으로 예를 들면 네이버도 똑같아요. 내가 이걸 앞에다 놓을까? 저거 뒤에다 놓을까? 좋게 네. 말하면 걔네 수요에 따라 하는 네.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그걸로 사람 영향 주는 거죠. 이게 중앙화된 클라우드 자본의 플랫폼 특징이기 때문에 이런 부정적인 작용도 있어요. 부정적인 것도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 그건 극복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규제, 법규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모든 산업이 다 AI로 가요. 근데 그 알고리즘을 공개하지 않아요. 플랫폼 기업이 마음대로 사람들을 조정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꼭 중국 기업이 돼서 그런 게 아니고 속성은 플랫폼 기업이 특징이기 때문에 사실은 각 국가별로 뭘 만들냐면 알고리즘에 대한 투명성 강화해야 돼요. 그런 거를 비판을 해줘야지 네. 이게 뭐 중국 기업이 침투를 했니 뭐 여기서 데이터를 빼갔니 이거는 말하는 사람이 수준이 낮은 거예요. 누구나 틱톡을 갖고 있으면 내가 온라인 대학을 만들 수 있는 거고 누구나 내 엔터테인먼트 뭐 연예인 회사 기획사를 만들 수 있는 거고 이렇게 그 플랫폼 경제라는 거예요. 틱톡을 없애버리면 문제가 뭐냐면 미국에 이제는 제조업이 없잖아요. 대부분 백민들은 틱톡으로 먹고 사는 거예요. 거기 1억 7천만 명이 지금 틱톡을 쓰잖아요. 네. 근데 만약에 틱톡을 못해 이러면 중국이 손해보는 게 아니고 미국에 거기서 먹고 살던 사람들이 바로 백수가 되고 일자리가 없는 거예요. It's called to order. Welcome to our witnesses. Thank you for joining us this morning. Even on this side of the dais that's proposing a sort of As a matter of economic security, as a matter of national security, America has to beat China in the AI race.
In the race for AI, who's winning, America or China? It's very hard to say how far ahead we are, but I would say not a huge amount of time. The number one factor that will define whether the United States or China wins this race is whose technology is most broadly adopted in the rest of the world. The lesson from Huawei and 5G is whoever gets there first will be difficult to supplant. We need to export with the right kinds of controls at state level. 빅테크 수장들이 이제 모여 있는 자리에서 수출 규제를 좀 풀어달라 이런 이야기도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오히려 화웨이 같은 기업에서는 정말 네. 반도체 같은 것도 이렇게 다 맞아요. 금방 따라잡고 그럴 수 맞아요. 있는 건가요? 예, 사실은 지금 상황을 설명드리면 그러니까 일기 때 네. 트럼프 일기 때 중국에 대해 관세를 엄청 때렸고 네. 중국 이런 빅테크 기업들에 대해서 블랙리스트에 올려서 엄청 규제를 했어요. 그중에 제일 먼저 당한 게 중국의 중신 그리고 지금 화웨이 이런 기업들이거든요. 그때 정신 네. 차린 거예요. 그래서 일기 때 가장 먼저 후광을 본 게 반도체업이었어요. 대표적인 게 SMIC예요. 그 기업이 TSMC하고 똑같은 기업이에요. 파운드리 기업인데 다 TSMC에 맡기지 누가 SMIC에 맡겨요. 아무리 화웨이라도 다 TSMC에 맡긴 거예요. SMIC를 안 쓰는 거예요. 네. 국산 기업인데. 그런데 미국에서 반도체를 못하게 하고 TSMC 보고 못하게 하니까 그럼 화웨이는 어떻게 해요? 불며 계산 먹기로 할 수 없어서 SMIC에 맡기게 된 거예요. 근데 SMC는 원래는 기술 적자가 TSMC가 컸어요. 근데 그게도 우리가 뭐 서장도 뭐 3년 읊으면 뭐가 된다 네. 있지 않아요? 서당계도 풍어를 읊는다. 네. 3년이면 서당계도 풍어를 네, 읊는다. 네. SRC에 네. 맡긴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가성비가 안 나와요. 화웨이 스마트폰 가격이 다운이 안 돼요. 근데 처음에는 안 되지만 그거 한 번 하고 10번 하고 100번 하면 걔네 어떻게 해요? 잘하겠죠. 그래서 이제는 SMSC가 지금 파운드리가 삼성을 초월할 정도예요. 자기네 발표로는 지금 7나노미는 이미 생산이 됐고 지금 5나노미까지 왔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미국이 계속 제재해서 TSMC를 못하게 하면 SMIC가 이제 TSMC를 대체할 정도로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뭐냐면 중국 시장이 반도체 시장이 전 세계 시장의 50%를 차지해요.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SMIC가 만약에 중국에서 혼자 다 한다 이러면 전 세계 시장의 50%를 SMIC 혼자 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얘네는 TSMC보다 더 큰 기업이 된다는 얘기예요. 중국은 방대한 시장이 있잖아요. 네. 거기에 기반해서 매출액 20%를 꾸준하게 R&D를 투자하면 결국은 성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반도체는 어떤 상황이냐면 우리가 설계부터 시작해서 메모리에도 삼성전자 비중이 점점 줄어들고 화웨이 하는 건 다 국산 썼거든요. YMTC 네. 장갑 메모리 썼거든요. 모든 공구망이 다 국산이에요. 근데 이번에 최고의 사양을 내놨잖아요. 스마트폰. 하나만 지금 못하고 있는데 그게 EUV예요. 중국 지금 장비가 반도체 장비가 기술이 없거든요. 근데 그것도 지금 화웨이가 엄청나게 R&D 해가지고 지금 하반기에 테스트 상품이 나와요. EUV가. 그리고 내년에는 양산.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네. 미국 빅테크 기업들이 이거는 잘못한 거다. 중국은 국산화 할 수밖에 없게 되고 결국 세계적 기업이 더 많이 나오게 된다. 네. 우리가 손해고 우리가 걔네 국산화를 도와주는 거다. 그런 그래서 얘기가 나온 거군요. 빨리 우리가 네. 이걸 열어줘야 된다. 네, 그럼 네. 그 시장을 우리가 해야 된다. 네. 계속 그 얘기하는 거죠. 그럼 이런 질문도 드려보고 싶습니다. 기술 패권 밸런스 게임으로 이 미래 전쟁의 승자를 한번 또 가늠해 보고 싶은데요. 이 중국판 실리콘 실드라고 할 수 있는 이 화웨이 대 칩 제국의 왕좌 엔비디아가 5년 후에 이 기술 패권에 있어서는 과연 이들 사이에서는 누가 승자가 될지. 전 세계가 하나의 세계로 돌아갈 때는 미국의 7개 빅테크 기업들이 몸은 미국에 있는데 프라이싱은 전 세계가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네. 몸값이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게 공급망이 쪼개지잖아요. 그러면 세상은 미국 중심의 달러 체제 중심의 공급망이 돌아가고 중국 위안화 중심의 1대1로 국가 포함해서 브릭스 포함해서 이런 국가들이 또 하나의 공급망으로 돌아가요. 중국이 지금 여기를 확장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 두 패권 국가의 영향을 안 받으려고 하는 제3 세력이 있어요. 유럽은 여기에 들어갈 수도 있고 여기에 들어갈 수 있고 인도, 러시아 뭐 이런 나라들이 있잖아요. 네. 자기 중간에서 박앤파워를 하는 이 공급망 제가 제3 세계라고도 표현해요. 네. 글로벌 사우스 같은 국가 지역들 이렇게 세 개로 나뉩니다. 그러면
미국 기업들이 엔비디아 이런 수요가 전 세계 수요였잖아요. 네. 근데 중국의 입장에서는 쟤네 어떻게 할 줄 모르는 거잖아, 앞으로. 그러니까 저는 자국산 만들 수밖에 없어요. 근데 중국은 뭘 만들었다면 배추 가격으로 만들어요. 아까 그 싼 앞에서 가격에. 앞에서 네네. 말한 대로 방대한 공급망과 시장에 의해서. 네. 그러면 중국계 더 조금 성능은 떨어지겠지만 네. 어차피 시장 일부분 차지해 갈 거 아니에요. 그리고 프라이싱을 얘네는 원래 전 세계에서 받았다가 공급망이 쪼개지니까 얘네 프라이싱이 이제는 다시 미국 사람들만 프라이싱 하겠지. 그럼 가격이 많이 다운이 돼야 되겠죠. 네. 근데 얘네는 전 세계적인 기업인데 중국 사람만 프라이싱 한 거예요. 또 중국은 인구는 14억이지만 결국 주식 투자한 사람이 2억도 안 돼요. 그러면 얘네는 실력은 세계적 실력인데 주가는 동네 주가인 거예요. 네. 예, 그러니까 굉장히 이렇게 프라이싱이 안 된 거죠. 근데 이게 이번에 재평가된 게 딥시크 출연으로 좀 재평가됐어요. 네네. 중국 게 많이 올라오고 미국 건 오히려 많이 떨어졌죠. 관세 전쟁하면서. 근데 이게 다시 조금 올라갔는데 결론이 뭐냐면 5년 후면 어떻게 되겠어요? 미국하고 중국이 공급망이 상대적으로 판결이 거의 났을 거 아니에요. 뭐 어느 정도. 그러면 그 부분이 주가에 재평가될 거예요. 네. 예, 미국 기업들은 막 3조 달러 하는 기업. 애플이 3조 8천까지 갔어요. 네. 엔비디아는 3조 5천까지 갔거든요. 근데 중국이 세계 G2 국가고 세계적 기업이 그렇게 많은데 시가총액이 제일 많은 게 텐센트인데 5천억밖에 안 돼요. 아. 1조 되는 기업도 없어요. 그래요. 이거 말이 안 네. 되잖아요. 이거 누가 봐도 말이 안 되잖아요. 네, 그러면 네. 앞으로 몸값이 재프라이싱 될 거 아니에요. 올라갈 확률이 1조 달러 높겠네요. 기업이 무조건 나오겠죠. 네, 네. 그래서 M7하고 테리픽 10 중에서 요거 얘 기능을 얘가 SMSC가 TSMC를 대체할 수밖에 없듯이 하나씩 다 대체해 버리는 거죠. 중국 기업들이. 그러면 얘네 몸값은 어떻게 돼? 재평가 받아야 되는 거죠. 네. 무조건 다 따라잡을 수 있을 거라고 보시는 건 것 같은데요. 따라잡냐 안 따라잡냐는 네. R&D 투자가 중요해요. 그래서 보통 대국 기업들은 매출의 10% 이상을 전문 R&D 투자만 해요. 그래야 기술 선도를 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근데 테슬라는 지금 5%, 5.6, 7% 정도 해요. 테슬라는. 근데 중국 기업 지금 20%예요. 많이 투자하고 예, 있어서. 그리고 사람이 네. 하는 일이잖아요. 결국 네. 딥시크 사례에서 보다시피 중국은 오히려 공대생들 더 많잖아요. 그 딥시크는 순수 국내파들로 했어요. 그만큼 기초과학이 발전했다는 거예요. 테슬라 그럭3 이번에 나왔잖아요. 대형 어느 모델. 근데 그럭3의 실제 그 개발 안에 멤버로 보면 중국 사람이에요. 근데 네. 그건 누가 했다고? 일론 머스크가 했다고 말하잖아요. 아니거든. 무슨 말을 하고 있냐면 미국 내 이런 어려운 기술 개발을 중국 사람 했고 인도 사람 했고 한국 사람 했고 왜? 미국이 전 세계에서 가장 선망하는 국가였기 때문에 전 세계 가장 똑똑한 사람 미국 다 간 거지. 걔네들이 미국의 R&D를 계속 받쳐온 거죠. 네. 근데 지금 반이민주의를 하고 있잖아요. 이게 막 중국 화교 과학자들 다 각 대학에서 쫓아내고 지금 이러거든요. 미국에서. 결론은 사람 싸움이라는 거예요. 그럼 5년 후에 누가 이기냐? 이 대답을 누가 할 수 있냐? 결국은 두 기업들이 누가 R&D 투자를 계속 할 수 있고 컨센트에게 그 대규모의 R&D 비용을 부담할 수 있을까? 네. 근데 그동안 미국 기업들은 부담할 수 있었어요. 왜? 아무리 천문학적인 R&D 비용을 넣어도 중국이라는 방대한 시장에서 액세스할 수가 있었거든. 할 수 예. 있으니까요. 네. 근데 그걸 지금 뭐 중국이 하고 서로 미국 관계 막아버리면 이러면 안 되겠죠. 제가 늘 그 말을 했어요. 미국이 방대한 R&D 지속성 있게 계속 할 수 있을까? 중국 시장 없이? 그건 퀘스천인 거예요. 네. 당신이 매일 사용하는 것이 당신이 누구의 꿈속에 살고 있는지를 말해준다. 이 말이 있는데요. 우리는 지금 누구의 세계를 소비하고 있는 걸까요? 패권 전쟁의 민낯, 메이드 인 USA 진실 게임을 주제로 해서 오늘 이렇게 팩트와 음모론 사이의 흥미로운 스토리들을 하나씩 좀 풀어봤습니다. 미중 패권 전쟁을 둘러싼 신박한 경제 이야기들을 재밌고 쉽게 이끌어주신 안유아 원장님, 오늘 말씀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여러분들께서 선택한 제품 또 즐기는 콘텐츠 뒤에는 보이지 않는 힘의 전쟁이 치열하게 진행되고 있음을 오늘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 있었는데요. 이 거대한 패권의 줄다리기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보고 무엇을 믿고 또 무엇을 선택해야 할까요? 신박한 경제 토크 킥, 다음 주에도 숫자는 진지하게, 해석은 신박하고 재밌게 더 놀랍고 신박한 경제 스토리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